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여름 휴가철 충남 지역의 이동이 늘면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충남경찰청 정우진 교통안전계장과 교통안전대책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륜차 교통사고 실태에 대해서 짚어보기도 했었는데 네. 사고 발생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예. 1월하고 2월에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평균적으로 한 30건대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3월 이후부터 40건대, 50건대 올라가더니만 7월에는 그 2배 가까이 되는 80건대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더더욱이나 사망사고는 7월 달에 8건이나 발생을 해가지고 네. 총 지금까지 29명이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요. 사망사고 비율도 지금 30%를 7월에만 지금 넘긴 상태입니다. 네.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륜차 운행이 많고 거기 따라서 차량 통행량도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이륜차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살짝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사실 이 네. 이륜차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로 또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특징은 일단 운전자 안전장비라는 게 안전모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충돌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운전자가 부상을 입을 확률이 크고 네. 그리고 그 중상 이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65세 고령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면 네. 그게 이제 치명상으로 이어지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륜차 사망사고의 한 43%가 네.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령자인 경우에도 위험하기도 하고 또 안전장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좀 사망사고로 좀 중증 이제 피해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근데 이 이륜차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이륜차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로 배달 시장이 좀 급성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예,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배달 이륜차들이 각 네. 지역마다 네.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이륜차들도 한 2, 3년 전보다는 그 50% 이상 이렇게 증가한 양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이륜차 운행이 많아지고 그래서 배달 이륜차에 대한 사고도 그만큼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배달 이륜차가 그 배달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고 아니면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이렇게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이게 심각성을 띠고 있는데 이륜차 사고의 증가하고 배달 이륜차의 증가 이것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배달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뭐 과속을 한다 이런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단속이나 계도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네, 이륜차 단속 활동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륜차는 이제 기동성이 빠르고 또 이륜차 운전자들이 차선을 지키지 않고 인도라든지 특히나가 역으로 주행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단속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단속 인력을 증원시키고 있는데 충남경찰은 암행 순찰차하고 사이카를 이렇게 합동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이륜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유흥가라든지 아니면 식당가 이런 주요 교차로에서 암행순찰차하고 사이카 요원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안전에 유지하면서 단속을 하려다 보니까 네. 단속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를 찾아서 네.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나가 배달 이륜차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배달 이륜차가 정지했을 때 네. 단속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암행순찰차 그리고 이제 사이카 얘기하셨는데 네. 차이가 뭔가요?
암행순찰차는 현재 이제 비노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찰차처럼 일단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옆면을 통해서만 네. 또 알 수 있고 단속할 때만 경광등과 경찰 표시 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네. 일반 순찰차처럼 이렇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도로상에서 이렇게 단속을 할 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순찰차 앞에서만 법규를 준수하려는 그런 얌체 운전자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단속을 하려다 보니까 암행순찰차가 필요하고요. 네. 사이카 요원들은 일단 사이카 경찰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는 그런 경찰관인데 네.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륜차 운전자들을 따라가서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그 효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뭐 이 배달 이륜차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네. 뭐 취미 활동으로 네, 이제 바이크를 단체로 이렇게 주행하시는 분들도 간혹 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런 부분도 우리 지금 사고 발생에 네. 뭐 이렇게 포함이 안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좀 실태는 어떤가요? 뭐 바이크 동호회 회원분들의 이게 라이딩이라고 하죠. 주행이 여름철이다 보니까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당진에 있는 삽교 같은데 바이크 동호회원들이 주말이나 평일, 야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일명 떼주행이라고 하죠. 집단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가지고 어떤 다른 운전자한테 위험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네. 또 심지어는 단독으로 운행을 하다가 너무 과속을 해서 회전하는 구간에서 제대로 회전을 하지 못하고 시설물과 충돌을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네. 최근에는 예산 같은 경우에서는 앞차를 이렇게 과속으로 주행해가지고 네. 정차 있는 차량을 붙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한 사고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 운전자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장비를 갖추고 운행한다. 네. 하지만 일부 운행자들이 그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가지고 네. 또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대도시에서 이렇게 바이크 운전자들이 심야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소음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이렇게 발생한 적도 있는데 경찰에서는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합동으로 시청하고 네. 그다음에 교통유관기관으로 하고 합동으로 그 소음 단속을 이렇게 펼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소음 피해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런 뭐 바이크 동호회와 관련해서 좀 어떤 좀 대책을 취하고 계신지 좀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이크 동호회 회원들이 이런 그 본인들은 안전하게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해가면서 네. 이제 라이딩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듯이 일부 이제 동호 회원들의 그 법규 위반 행위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네. 바이크 동호회 연합 단체라든지 이런 동호회 대표들과의 만남을 가져가지고 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경찰의 입장이라든지 교통법규 준수라든지 이런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들한테 사고에 관련된 위험성 그리고 이륜차 사고의 특성 그리고 또 현황 이런 것을 알려줘가지고 네. 동호회원들이 좀 운전 중에 네. 경각심을 갖고서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찰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살짝 궁금한 게 지금 네. 거리두기도 이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단체로 주행을 하는 경우는 이 거리두기가 어떻게 해당이 되지는 않나요? 이 부분은 이제 4인 이상 네. 집합금지 이 부분에도 이렇게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치단체하고 네.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계도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지금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7월에만 아까 뭐 충남 지역에서 100건이 넘는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던데 이 문제 역시 좀 심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주간보다는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는 네. 그 양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또 교통사고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네. 사실 주말에 음주 교통사고가 한 평균적으로
한 20건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일에는 한 10건대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 7월과 8월에 들어서 가지고 8월 달에도 평일에도 20건대가 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고 네. 특히나가 그 금, 토, 일 이때 30건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이렇게 많이 음주운전을 하는 이 시점에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합동 단속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간에도 여름에 심지어 이렇게 했는데 네. 운전자들이 술을 마시고 나서 아직까지 뭐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아까도 살짝 뭐 얘기를 하긴 했지만 거리두기가 단계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처벌도 지금 강화됐는데 네. 이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그 특징적인 하나 중에 하나가 네. 운전자가 단속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 자만심 때문에 네. 이런 운전을 하는 행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서 이제 태안에서도 음주 의심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네. 가던 차량이 야간에 네. 충돌을 했는데 음주 사고의 주행 행태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다든지 아니면 잠깐 졸음운전하고 같이 나타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고를 통해 가지고 사고 유형을 통해서 음주 사고로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 경찰에서는 그 운전자의 이제 과거 행적까지 이렇게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네. 운전자들이 이제 그런 자만심으로 인해 가지고 단속이 되지 않을 거다. 단속을 하지 않고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오인을 하고서 이렇게 음주를 하고 주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여름 휴가철이고 또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음주 단속이 조금 느슨해졌다라는 소문 아닌 소문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네. 경찰에서는 여름철에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고 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야간에는 음주운전이 가능한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또 30분 단위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네. 30분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단속을 하는데 네. 특히나가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금요일에는 충남 전체에서 네. 교통 경찰관들이 동시에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주간에는 관광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단속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술을 마시고 네. 운전을 하면 반드시 단속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네. 그 단속도 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예전에는 음주 감지기를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그 음주 기본 측정을 했습니다. 네. 알코올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그렇지만 지금은 비접촉 감지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접촉 감지기는 차량 내에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는 겁니다. 네. 충분히 지금 이게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런 불지 않고 차량 내에 알코올 성분을 일단 측정을 하고 네. 그 알코올 성분 이상이면 그때는 정식으로 음주 측정기로 이렇게 세부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량 실내를 먼저 이제 측정을 하고 거기서 이상 반응이 나왔을 때 이제 운전자에 대한 측정이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참 이 음주운전 문제 역시 강력한 대책이나 단속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들, 뭐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지금 있을 텐데 네. 지금 비접촉 감지기의 수량을 늘린다든지 그 네. 성능을 개선하는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경찰에서는 단속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홍보 활동에도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흥주점이라든지 식당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또 운전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네. 이런 데에서 이제 홍보 활동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제도적으로는 지금 윤차고법에 의해 가지고 음주 단속 수치도 낮아졌고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네. 지금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운전자들에게는 만연된 이렇게 상태가 느슨한 상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알려가지고 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의 처벌이 중하다는 거. 그리고 특히 지금 1심 재판에서부터 굉장히 중형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여러 운전자들한테 알려가지고 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네. 이러한 활동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 한 잔의 술을 마셨다면, 한 모금의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차 안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음주를 하고 네. 시동을 키면 이제 음주 운전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네. 일부 판례에 따르면 네.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 내부에서만 이렇게 움직인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런 판례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또 신고 들어오는 것도 보면 네. 아파트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잘 왔다가 네네. 아파트 주차장에 그 차량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다시 운전자를 잡고 네.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가 난다든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때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밖에도 이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좀 주의해야 하는 사고들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륜차 사고와 유사한 그 자전거 사고도 있습니다. 네. 자전거 동호회 분들도 똑같이 더우니까 야간에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자전거의 불빛이 이렇게 운전자들에게 잘 띄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보호 장구를 착용했더라도 네. 멀리서 다가오는 차량에 의해서 그분들이 인식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회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륜차 사고가 그 야간에 이렇게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65세 이상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분들께서 단독으로 가다가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안전시설물을 충격하다든지 이런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의 네. 단독 사고가 또한 이렇게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적으로 점차 더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네. 이제 경운기에 의한 네. 이렇게 야간 추돌이라든지 단독 사고 그리고 녹록길에서 네.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추락 사고 이게 또 발생할 수 있는 네. 좀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또 날씨가 선선해지려는 시기잖아요. 이제 네. 가을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지금 오토바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농번기에 우리 이제 농업인들 경운기 타실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럼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륜차 사고라든지 교통사고가 증가를 해가지고 경찰에서는 한 달간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륜차 운전자분들께서 각별하게 운전하실 때 좀 안전운행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고령자 운전자분들께서는 야간에 운행을 할 때 차량의 흐름을 살펴가지고 좀 안전하게 이렇게 운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배달하시는 운전자분들께서도 배달이 빠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분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가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계장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교통안전 대책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로 위의 교통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가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무리하는 순간 이 자동차나 이륜차는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